올해 1사분기였습니다. 강추위는 해가 길어지기 시작한 다음에 오죠. 올해 1사분기가 강추위고요. 해가 길어지기 시작한 동지가 작년 10월, 11월이에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웃고픈 사정이죠. 너무 잘 막아서 그래 우리가. 우크라 전쟁의 양상과 종말을 사람들이 짐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대체적으로 핵전쟁 없을 거다. 러시아 패배할 거다. 또 에너지 자원 대란이 대충 수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 떨어질 것 같으니까 11월 달에 사우디가 미국한테 개겼잖아. 야, 우리 여기서 증산하면 더 떨어져. 안 돼. 이제 석유 가격 떨어질 텐데. 우리 못 증산에 협력 못 해. 그렇게 말했죠. 그다음에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에 환율이 거의 달러당 1230원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거 아니에요. 1230몇 원까지 갔었죠. 한때 제일 낮을 때가. 그 거의 뭐 네, 아주 좋은 거지. 그러니까 팬데믹에 의한 위축이 또 풀렸죠. 아,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 억제 1년 내내 불안 심리 때문에 여행도 안 갔어. 팬데믹은 풀렸는데도 여행도 안 갔어. 수입도 좀 줄이고 있었어. 이게 이제 폭발한 거지. 그래서 2024년 1분기에 상품 수지, 경상 수지가 와장창 대폭 마이너스 난 거예요. 다행히 4월부터 상품 수지가 흑자가 됐고 5월에는 상품 수지뿐 아니라 경상 수지도 흑자가 된 거죠. 뭐 올해 작년 규모의 상품 수지 흑자 150억 달러, 작년 규모의 경상 수지 흑자 298억 달러 여기 갈 수 있을까? 올 1사분기 때 워낙 까먹어갖고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올해 전체로 보면 뭐 숫자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매달 펼쳐져 가는 숫자들 그게 이제 체감이죠. 매달 펼쳐져 가는 상품 수지 흑자, 경상 수지 흑자는 점점 더 폭이 커지면서 좀 나아질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무려 298억 달러, 예, 상품수지 흑자가 무려 150억 달러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역수지 뭐 472억 달러 적지 않았습니다.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폴란드 무기 주문액 포함 안 돼 있어. 거기 저기 뭐야 한화나 한화 오션스나 저기 뭐 삼성 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아직 그 고객한테 인도하지 않은 그 좋은 배들에 대한 선수금, 중도금 거기에 포함 안 돼 있어요. 아, 우리 통장에 찍힌 돈 가지고 얘기하자고. 예. 그래서 작년 숫자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견딘 거예요. 그 무서운 세월을. 그런데 이제 뒤끝 장렬한다고 실제로 엄청 타격 본 건 올해 1사분기입니다. 예, 올해 1사분기예요. 경상수지가 무려 44억 6천만 달러 적자고요. 무역 저기 상품 수지가 무려 97억 4천만 달러 적자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달부터 좀 좋아졌어요. 상품 수지가 흑자로 돌았고 5월 달에는 상품 수지 흑자가 명확해졌고요. 5월 달에는 경상 수지도 이제 19억 달러 흑자로 돌았고요. 이 두 가지의 흑자, 상품 수지 흑자와 경상 수지 흑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점점 커질 겁니다. 예. 그럼 이게 뭐냐면 매달 살림이 윤택해져 간다는 얘기예요. 국가 살림이 전체적으로. 그럼 낙수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느끼는 살림도 몇 달 지나면 좀 윤택해지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탈중국 스케치를 하겠는데요.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유튜버 중에 이 파이낸셜 타임스 이 기사를 제일 먼저 인용해 주신 분은 어제 밤인가 오늘 아침에 와이타임스 추부길 대표가 제일 먼저 인용을 했어요. 저도 보고 있었는데 참 좋은 기사다. 이게 스케치성 기사예요. 이모저모를. 근데 길어요 기사가. 근데 한국이 지금 차이나 디리스킹 탈중국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참 잘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10페이지에 걸쳐서 차분하게 기사를 옮겨드리겠습니다. 기사의 이제 핵심 그건 뭐냐면은 한국의 최대 파트너를 이게 제목이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꾸고 있다. 이 기사의 제목이 그겁니다. South Korea 뭐라 그러더라? 예. 그러니까 pivot from China to
the United States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 경제 파트너를 핵심 경제 파트너를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게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난 5, 6년 이상 동안의 시간 동안 축적돼서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출을 보자고요. 2009년경부터 미국 수출이 급격히 늘기 시작을 해서 올해 늘은 게 아니에요. 2022년에 미국 수출이 중국 수출보다 넘어섰죠. 우리가 해외에 하는 투자를 보자고요. 이건 무려 2011년에 2008년에 잠깐 넘어섰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그러니까 2008, 9년부터 이미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총액이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 총액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차이가 나. 한국이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이 직접 투자해놨어? 미국에 제일 많이 직접 투자해놨어요. 그러니 미국 자산 가치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 직접 투자해놓은 게 얼마나 지금 기업들이 돈을 벌었겠어? 배가 아프네. 그냥 사촌이 돈 번다니까. 네. 엄청 투자해놓은 거예요. 오른쪽 보면 완전 이제는 뭐 중국에 대한 투자는 저리 가라지.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 나온 그 다이어그램 그거입니다. 네, 그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 기사의 제가 핵심적인 그 문장인데, South Korea has already embarked on an unmistakable, albeit untrumpeted, pivot away from the Chinese economy. 한국은 이미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중국을 떠나 미국을 향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미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핵심 경제 파트너를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바꾸고 있다. 그 소리죠. 네, 핵심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인용된 또 그래프 한번 보면 여기가 삼성 스마트폰의 중국 그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2013년에는 거의 한 20% 가까이 점유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드 터질 때 무려 2017년부터 해서 쭉 해갖고 지금은 1%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인데 이게 관료 출신이고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에요. 그래서 입 바른 소리 하더라고. 삼성은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조할 수 있으며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남들은 지금 중국을 떠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은 이걸 겪어왔다. 그리고 잘 겪고 있다라는 게 파이낸셜 타임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삼성은 2008년에 베트남으로 스마트폰 제조 공장 이전을 시작을 했고요. 2019년에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모두 다 하나씩 닫아서 다 닫았고요. 지금 중국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삼성은 1%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기사에 제가 이건 다 탈중국 스케치라고 되어 있는 건 전부 거기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뽑은 거예요. 거기 보면 시진핑과 싱하이밍이 한국을 협박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2023년 초 시진핑이 광저우, 이게 이제 이게 그거죠. 네. 광저우 그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게 해외 기업의 투자를 환영합니다라고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한국에 대한 협박이었다. 미국의 차이나 디커플링에 동조하는 거 한국은 그거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원전, 무기 등에서 을은 을인데 슈퍼 을이잖아. 그런 슈퍼홀더로 시진핑은 올해 초에 이런 협박한 거지. 그 협박을 싱하이밍이가 이재명을 딱 옆에 꼬붕으로 배석을 저렇게 시켜놓고 똑같이 했죠. 중국 패배 배팅을 하는 놈들은 말이에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제 장담이 만약에 틀리면 손에 장 지지세요. 장. 싱하이밍이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죠. 올해 6월에 옆에 아주 근사한 우리 미남 훈남 이재명 훈남을 옆에 앉혀두고 얼굴이 아주 군기가 돌지 않고 아주 기름이 짜르르 흐르는 매국노 배신자의 얼굴이 아니라 정말 충성 애국분자의 얼굴로 저렇게 나오네요. 네, 알아서 들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오는 기사들을 제가 좀 쭉 읽어드릴게요. 중국은 매력을 잃은 지 오래다. 거기 이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인용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은 기업을 마구잡이로 억압하고 소위 쌍순환이란 구호 아래 수입 대체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발을 빼왔었다. 또 아까 인용한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미중 긴장 때문에 세계가 불안해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백모가 이런 소리 백모도 해왔죠 쭉. 예. 또 재현정 무역협회 간부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기술을 흡수해서 중국의 급속 경제 성장으로부터 과실을 챙겼다. 당시엔 한중 관계가 정말 좋았다. 양국 모두 상대를 가까운 친구로 느꼈고 아시아적 혹은 유교적 문화를 공유한다고 생각했었다. 그 영어가 그래요. 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냉전이 끝난 다음 한국인들은 안미경중, 즉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제 그 같은 시대는 끝났다. 좋았던 옛 시절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아주 쿨합니다. 네. 상당수 한국인들이 차이나 디리스킹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이 고속 성장을 했을 때 한국은 그 등에 올라타서 경제를 고도화했다. 만약에 중국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체질을 고급화하는 것은 그 과정은 엄청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찬스를 안 놓친 거예요. 중국의 고속 성장에 올라타 가지고 경제를 확 고도화시켜 버렸다고 우리가. 아주 스무드하게. 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자, 또 이제 중국을 버리는 게 살 길이다. 이런 내용의 또 얘기들이 거기 이제 많이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옵니다. 예, 인용으로 나옵니다. 중국은 이제 중관제를 제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영역이다. 중국의 경제 호황에서 한국의 꿀을 빨던 시절은 끝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론 이창용 총재쯤 되니까 저랑은 인생 살아온 게 다르니까 꿀을 빤다 뭐 이런 그런 그 시정 잡배 용어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어감이라서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저는 영어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기사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 시장 상당 부분을 상실하면 어쩌나라는 걱정은 기우일 뿐이다. 주요 테크놀로지 공급망에서 중국의 무게를 축소시키려는 미국의 입장은 중국으로부터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고 있다. 맞죠? 차이나 디리스킹이 우리의 살 길이 될 수 있다고요. 중국을 주저앉히는 거니까. 또 재현정 무역협회의 간부. 한국은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의 정부 보조금을 미국이 주기 이전부터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왔다. 한국은 벌써 이게 몇 년 되는 거다 이거죠. 뭐 아주 길게 보면은 2009년부터 한 13년째고 아무리 짧게 봐도 한한령 때부터 한 5, 6년째 된다 이거예요. 한 6년째 된다. 예. 6년 된다. 자, 이제 이 반도체에서도 최종 수요처를 따지면 따라서 이제 한국이 많이 이게 이미 차이나 디리스킹이 탈중국이 돼 있는 거예요. 중국은 최종 수요처 기준 22%에 불과하고 미국은 최종 수요처 기준 27%입니다. 최종 수요처 기준. 중국에서 생산 안 하면 다른 데서 생산할 테니까. 기타는 51%입니다. 크리스 밀러 터프트대 교수. 중국은 기술이 달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반도체를 살 수밖에 없다. 한국이 없어도 된다면 중국은 한국을 사정없이 밟을 것이다. 한국이 고분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게 중국의 방식이다. 맞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리스 밀러 터프트대 교수나 AMD 사장이 한 얘기인데, 예. 차이나 디리스킹은 타이완 디리스킹이랑 연관된다는 거예요. 크리스 밀러 교수.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긴장이 높아질수록 한국 반도체는 반사 이익을 본다. 중국이 아닌 다른 파트너, 즉 차이나 플러스 원을 찾는 기업들은 한국을 고려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타이완 아닌 다른 파트너를 찾는 타이완 플러스 원 현상이 벌어진다. 중국과 타이완이 이게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안보 위협이 너무 세져서. 네.
그다음에 이제 옆에 요 박스는 이제 지금 현재의 시스템 반도체들, 예, 그러니까 팹레스들, 네, 그거죠. 예, 파운드리 사업, 예, 그 시장 점유율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삼성이 이제 TSMC의 4분의 1이 조금 안 되죠. 예. 7월에 AMD 사장 하는 말. 우리 AMD는 TSMC 외에 다른 파트너를 추가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유연성을 높이고자 한다. 당연히 추가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는 삼성이죠. 예. 다른 데는 그 정도 기술이 안 되죠. AMD.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이죠. 영국에서 발행되죠. 예.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 한국 기업들이 계속 중국 비즈니스를 하도록 미국은 허용했다. 한국 안에서 배터리를 생산해도 미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중국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 기업에 40억 달러를 투자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최첨단을 제외한 모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삼성과 SK는 여유를 가지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유튜버들 보면 특히 밀리터리 쪽 하는 유튜버들 그냥 미국의 갑질, 미국의 갑질, 미국의 갑질, 미국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 미국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 반미를 하지 않으면 유튜버 밀덕을 못 하나? 참나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베베 꼬여 있는 건지 아니면 근성이 삐뚤어진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코인팔이를 좀 하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참 걱정됩니다. 이 풍조가 정말 야비하고 사나워서 마음에 안 들어. 자, 이제 거의 정리할 때가 됐죠. 예, 예.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왔고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예, 그건 아까 사실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재현정 씨 얘기에서 제가 쭉 더 전개하는 겁니다. 이 위기감이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슈퍼 깡패 강대국, 중국 또 러시아 이런 걸 옆에 두고 사는 국민이죠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반인류 반문명 도발 대행 업체, 북한, 평양 여기가 72년째 법률적 전쟁 상태이죠. 휴전이니까 전쟁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가진 거는 머리와 노력과 인적 자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상품 포트폴리오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죠. 반도체, 배터리, 원전, LNG 탱커, 무기에서부터 K-팝 엔터테인먼트와 K-드라마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 파트너, 경제 파트너들도 나날이 넓어지고 있죠. 아프리카도 좀 들어가지만 아프리카 지역은 지금 거의 다 휩쓸고 있잖아요. 네, 중동, 유럽, 인도, 동남아, 중남미까지.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 탈중국이 본격화된 거예요.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지금 이 전체 기사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 테마가 뭐냐면 지금 시대를 일단 기술 냉전의 시대로 못을 박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테크 콜드 워 기술 냉전의 시대. 한국이야말로 이 기술 냉전의 시대에 차이나 디리스킹의 교과서이며 모범 사례다. 이게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 긴 기사의 핵심적 내용이에요. 대단하죠? 돌이켜보면 2017년에 사드 보복 당했을 때 미국이 쌩깠습니다. 철없는 트럼프는 그때 문재인이 트럼프 약 바짝바짝 올렸거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그거 1조인데 50% 증가해달라는 게 1조 5천억이야. 그거 밀고 당겨서 2천억인가로 깎았어요. 하도 한심해갖고 그때 그 3천억인가 차이를 말이야. 우리 3천만 명으로 나누면 5천만 명으로 나누면 머리 하나당 6천 원이야. 고등어 한 마리 값이야. 생고등어. 그거 가지고 미국이란 50% 증가 그러면 사람들은 방위비 분담금 50% 증가니까 엄청 증가한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 방위비 분담금이 워낙 낮았어요. 1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살살 이제 트럼프 이제 약 올린 거지. 그 약 올리면은 그렇게 딱 계산을 해야지. 트럼프가
한국에서 주한미군 방패 이런 소리를 막 저질렀다고 철이 없는 거죠. 자, 우리 그런 경우도 다 당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 전체가 차이나 디리스킹을 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서 아주 핵심적인 그 무슨 무기 공급의 입장에서나 그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진지 병영이라는 진지 초소라는 의미에서나 그 다음에 그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를 전 세계에서 다 개발하고 돌아다닌다는 의미에서나 서방의 핵심 가치를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와 드라마로 알린다는 점에서나 뭐 여러 가지 점에서 또 미국과 함께 첨단 먹거리를 함께 한다는 점, 배터리, 반도체, 원전 이런 여러 점에서 이 미국이 펼쳐가고 있는 차이나 디리스킹에 우리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7월 27일 그러니까 휴전 7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휴전 70주년을 미 백악관이 휴전 7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7월 27일을 Korean War Veterans Armistice Day가 한국전쟁 참전용사 휴전 기념일로 지정을 하면서 그 선포문에 보면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 그 뭐 이제 린치핀이라고 하면 이제 그 핵심적 그 핀 빼버리면 다 산산이 흩어져 갖고 흩어져서 날아가 버리는 게 린치핀이에요. 회전체의 축에다가 딱 회전체에 바퀴 끼워놓고 휠 끼워놓고 그 휠 앞에다가 끼워놓는 게 린치핀인데 그러면 말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간에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주춧돌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나날이 세계 전체의 안보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주춧돌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각자 자기 맡은 역할에서 지금 잘 밀고 있는 게 불치망모예요. 이 정도면 진짜 불치망모입니다. 2008년 불치망모 레시피가 2022년에 안 먹힌 거예요. 그런데 한 두세 가지가 퍽 옆에서 끼어드는 거지. 그래서 그게 다시 불치망모로 된 거죠. 2008년에 작동하지 않았던 레시피인데 일단 넘버원이 뭐냐면 우리가 2021년까지 전 세계에서 팬데믹에 의해서 타격을 가장 적게 보거나 거의 안 본 나라에 꼽혀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국력이 세졌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이자랑 투자 배당으로 벌어 들어오는 돈이 거의 1년에 200억 달러쯤 돼요. 그게 버텨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말하자면 긴 납기 상품들 그러니까 배라든지 대형 설비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쏟아져 들어왔다고요. 2022년에. 그래서 버틴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